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했었는지, 도수 분포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도수 분포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도수 분포 또는 도수 분포표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별량이라는 단어보다는 확률 변수라는 얘기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중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확률 변수 중에 이산확률 변수예요. 이산확률 변수라는 거는 앞서서 예를 들었던 점수 뭐뭐뭐 있었죠? 10점, 20점, 30점 과 같이 이렇게 셀 수 있는 만큼의 별량,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산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산은 셀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변수인데 왜 확률 변수냐면 이 각각의 10, 20, 30 이라는 점수가 전체 개수가 몇 개였어요? 전체 개수가 10개였죠. 2개, 5개, 3개 해서 전체 개수 10개였어요. 자, 근데 그 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로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확률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도수를 가지고 각각의 10점이 나올 확률, 20점이 나올 확률, 30점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10점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2개, 그러니까 10분의 2. 20점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5개, 10분의 5. 30점이 나올 확률은 10개 중에 3개, 10분의 3. 당연히 전체 확률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률로도.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을 나타낸 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할 거예요.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표, 확률 분포표. 자, 근데 왜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했냐면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면 이렇게 확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별량들을 우리가 이제 별량이라고 안 해요. 별량이라고 안 하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변수긴 변수인데 확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해서 확률 변수. 자, 그래서 앞으로는 별량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또 얘기했듯이 셀 수 있는 만큼의 변수만 있기 때문에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4개, 5개, 6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만큼의 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별량이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들의 확률을 각각 표로 그려서 나타내준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변수들과 확률을 우리가 또 문자로 똑같이 나타내보면, 자, 변수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별량에서도 했었던 얘기처럼 변수의 대표적인 문자는 large x로 표현을 하고, 변수의 대표 문자는 large x로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들을 small x로 표현을 합니다. small x1, small x2, small x3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도수를 F1, F2, F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전체 개수는 large n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고, 자, 확률은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확률은 첫 번째 확률은 P1, small p2, small p3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확률의 모든 합은 언제나 무조건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확률들, 그러니까 PI들의 시그마, PI들의 전체 합
합은 언제나 뭐다? 1이다.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과 분산도 얘기를 해볼까요? 평균과 분산을 아까 했었던 걸 다시 여기 있는 이 확률을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내가 아는 평균이라는 거는 뭐 스몰 m이라고도 쓸 수 있고 라지 x의 expectation 2라고도 쓸 수 있는데 도수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했었어요? 일단 전체 별량들의 합, 그러니까 xi, fi를 전부 다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럼 이게 별량의 합. 근데 지금 여기서는 fi들이 전부 다 pi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편차 제곱,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 걔네들을 전부 다 곱해서 더해라 만 하면 바로 분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편차 제곱을 도수로 곱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라지 n으로 나눠줬던 걸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편차 제곱에다가 그에 따른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분산을 구할 수 있더라. 자, 마찬가지로 혹시 이 두 번째 방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자, 얘도 그러면 n과 fi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x제곱에 각각의 도수를 곱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n으로 나눠준 거. 자, 그리고 평균의 제곱. 평균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라지 n을 시그마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pi들 이 확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라지 n을 마찬가지로 시그마 안쪽으로, 라지 n을 시그마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분산의 식 또 어떻게 바뀌어요? 분산의 식이, 자, 라지 n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라지 n분의 fi를 pi로 바꿔주면 시그마 xi의 제곱 pi를 전부 다 곱해서 더해준 게 바로 이게 바로 x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냥 여기서 평균을 스몰 m이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결국 이것도 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요. 또는 두 번째 방법, x제곱의 평균에서 x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x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요. 자, 그리고 기존 평균의 제곱을 빼요. 그래서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확률을 이용해서, 그리고 분산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예를 들고 있었던 거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에 각각의 도수가 2개, 5개, 3개여가지고 그거 확률로 나타낸 게 10점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2, 20점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5, 30점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확률의 전체 합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1이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1대1로 시켜줄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자, 바로 x를 정의역이라고 둘 거예요. 10점, 20점, 30점 얘를 정의역으로 두고, 그리고 그에 따른 확률을 공역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2, 지금 10분의 3, 크기 순서대로 하면 10분의 5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대응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대응이 10은 10분의 2라는 확률에 대응되고, 20은 10분의 5라는 확률에 대응되고, 30은 10분의 3이라는 확률에 대응되잖아요. 이렇게 1대1로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P라고 하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이 확률 질량 함수 P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10을 집어넣는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에다가 X자리에 10을 집어넣은 거. 그 함수값이 10분의 2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P라는 질량, 확률 질량 함수에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 3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10분의 3이다. 자, 마찬가지로 P라는 확률 질량 함수에 X자리에 뭘 집어넣은? 2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10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 P라는 정체가 확률 변수를 확률로 연결 지어주는,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를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X가 10 이상 2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X가 10, 20, 30밖에 없기 때문에 10 이상 20 이하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X는 뭐밖에 없어요? 10과 20밖에 없죠. 자, 그러니 결국 X가 10일 때의 확률과 X가 20일 때의 확률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0일 때의 확률 10분의 2, 20일 때의 확률 10분의 5, 그래서 10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뭘 헷갈려 할 수 있냐면 만약에 10초가 20 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초가 20 이하일 수 있는 X는 뭐밖에 없어요? 10, 20, 30 중에 20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X는 뭐밖에 없다? 20밖에 없다. 그러니까 20일 때의 확률만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결국 10분의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 이상 20 이하일 때는 10과 20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고 10초가 20 이하일 때는 2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일 때의 확률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5초가 24 미만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X는 뭐밖에 없어요? 5초가 24이야? 10과 20 두 개 들어가죠? 자, 그러면 10일 때랑 20일 때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건 앞에서 구했었던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록 10 이상 20 이하일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랑 5초가 24 미만일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X값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확률을 결국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X가 얘는 10, 20 다 들어가고 얘는 2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틀리더라는 거죠.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개념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부분, 이선확률 변수는요 하나 딱딱딱 떨어지는 X값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범위로 만약에 확률을 물어본다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들의 그 확률을 전부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1, 2, 3, 4, 5 숫자 카드가 5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할게요. 3개 선택. 자, 3개를 골랐을 때 그때 짝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 3개를 골랐는데 짝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가 몇 개 나왔을까? 3개를 선택했는데 짝수가 지금 최대 몇 개밖에 없어요? 최대 2개니까 뭐 3개를 선택했는데 전부 다 홀수만 골라서 짝수를 하나도 안 골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3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짝수가 하나만 골라져 나와가지고 짝수가 1개만 나왔을 수도 있고 3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짝수가 둘 다 나와서 2개가 골라져 나왔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쨌든 그 짝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대상은 바로 짝수가 적힌 카드의 개수, 이것의 평균과 분산이에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그 평균의 대상, 분산의 대상, 우리가 그걸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지 X로 표현하면서 중3에서는 별량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X 확률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이 X의, 즉 짝수가 적힌 카드 개수, 이 X의 평균, 즉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앞서 우리가 그렸던 표처럼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가장 쉬워요.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도 분산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산확률 분포표라는 건 각각의 x값에 따른 확률들을 다 써준다는 건데, 자, x 가능한 것들 뭐뭐 있죠? 짝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3개를 선택했는데 3개 전부 다 홀수가 나와서 짝수의 개수가 0개가 되는 경우, 또 짝수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 또 짝수가 2개 다 나오는 경우. 짝수가 최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까지밖에 못 나오겠죠. 자, 그럼 그에 따른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x가 0일 때의 확률, 그러니까 짝수의 개수가 0개의 확률, 거기서 저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x가 1일 때의 확률, 즉 짝수의 개수가 1개일 때의 확률을 구해서 여기 집어넣고, 또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의 확률, 짝수의 개수가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0개일 때의 확률 3개를 골랐는데 짝수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전부 다 홀수 1, 3, 5만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 확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렇죠, 5씩 3이 될 테고요. 그 중에서 홀수 3개 중에 3개를 다 선택해 3씩 3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짝수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짝수 하나만, 2개 중에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 홀수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모는 똑같겠죠. 5시 3분의 짝수는 2개 중에서 1개, 홀수는 3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죠. 는 10분의 2, 3, 6이 되겠죠. 자, 짝수가 2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짝수를 2개 중에 2개를 다 고르고 홀수는 3개 중에 하나만 골라야죠. 그래서 자, 분모는 똑같겠죠. 3개, 5개 중에 3개를 골라낸 방법, 그리고 짝수는 2개 중에 2개를 전부 다 고르고 홀수는 3개 중에 1개만 골라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3이 되겠죠. 자, 당연히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각각 집어넣습니다. x가 0일 때 확률 10분의 1, 그리고 1이 될 때의 확률 10분의 6, 그리고 2가 될 때의 확률 10분의 3. 즉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죠? 자, 평균 구하는 방법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평균 구하는 방법 일단 각각의 x값, xi들에다가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각각의 변수들의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니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0 곱하기 10분의 1, 1 곱하기 10분의 6, 2 곱하기 10분의 3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산해주면 얘는 0 되고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12가 되겠죠. 5분의 6이 되겠죠. 자, 요게 바로 x의 평균이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분산. 자, 확률 가지고 분산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했었어요?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편차제곱의 평균 이용하든지 아니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렇죠. 2번째 방법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2번째 방법을 이용하려면요, x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요. 거기에서 위에서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자, 그러려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 자, 여기다가 식을 저걸 구하기 위해서 x제곱만 하나 더 써볼까요? x제곱을 쓰면, 자, 0의 제곱은 0, 그리고 1의 제곱은 당연히 1, 그리고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x제곱에다가 그에 따른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x제곱의 확률을 곱해요. x제곱의 확률을 곱해요. x제곱의 확률을 곱해요. 그것들을 다 더해요. 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결국 자, 0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요. 1에다가 10분의 6을 곱해요. 4에다가 10분의 3을 곱해요. 자, 거기에서 평균 제곱 5분의 6의 제곱을 빼요.
이걸 계산해주면 분산을 구한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해보면 25분의 9가 나옵니다. 자, 분산이 이렇게 나왔을 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시켜준 5분의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산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지금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과,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의 짝꿍, 이산확률 변수를 확률로 이어주는 얘 뭐라 그랬어요?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x를 변수를 확률로 이어주는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분포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 분포표 가지고 뭘 또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 이어서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산확률 변수는 왜 이산이었어요?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산확률 변수였고, 자, 연속확률 변수는요, 왜 연속이냐면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하나 들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기하적 확률을 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어떤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하적 확률인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다루진 않았지만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이 면적에서 선생님의 얼굴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를 어떻게 확률로 나타낼 수 있냐면, 전체 면적 분의 선생님의 얼굴 면적 하면 그게 바로 선생님 얼굴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전체의 넓이, 그래서 해당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그 확률의 넓이를 분자에 두면 그게 바로 그 해당하는 A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연속확률 변수는요,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어떨 때 우리가 연속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걸려가지고 도착하게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하게 될 확률. 그러면 1시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전체는 60분만큼의 변수가 있는 건데, 60분까지의 변수가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20분에서 30분 사이만 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도착하게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해서 60분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1분과 2분 사이에 1분 1초, 1분 1.1초, 1분 1.1111초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시간들이 다 그 안에 무한히 많은 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0분부터 60분 사이에서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해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우리가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를 가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가진다.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확률은 기하적인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전체를 넓이가 1이 되게 만들어요. 전체를 넓이가 1이 되게 만들어요. 자, 이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만들려면 그러면 지금 가로의 길이가 60분, 그러면은 이 세로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60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아까 이 기하적 확률에서 전체 넓이에서 해당하는 A의 넓이로 확률을 구하게 됐을 때 그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면, 그러면 그냥 A의 확률은 뭐로만 구할 수 있어요? A의 넓이로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넓이를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1이 되게 만들었죠. 전체 넓이를 1이 되게 만들었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이니까, 자, 전체 넓이 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할 때, 전체 넓이 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하면 전체 넓이는 어차피 1이고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라는 건 60분의 1에다가 60분의 1이 높이죠. 그리고 30 빼기 20 밑변의 길이 해주면 결국 60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적인 확률을 이용해서, 즉 넓이를 이용해서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구한다?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산 확률 변수의 그 이산의 의미는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만큼 있는 거니까 1일 때는 확률이 얼마, 2일 때는 확률이 얼마, 3일 때는 확률이 얼마 똑똑똑 떨어지니까 그 확률들을 그냥 뭐 더하면 그만이었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확률 변수들이 있었을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이라고 했을 때 그 확률 20분에서 30분 사이의 확률 변수가 너무너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의 확률을 일일이 구해서 다 더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 되어야 되니까 전체 확률이 1이 되게 확률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확률 함수라는 건 이에요. 지금은 각각의 그 시간에 따른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확률 함수는 y는 60분의 1이 돼버린 거죠. 이 확률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확률 함수 아랫부분의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만들어라. 1이 되게, 그래서 60분의 1이 됐죠. 1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전체 넓이가 무조건 1이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전체 넓이가 무조건 1이면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그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만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그게 바로 확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 넓이를 구해봤더니 60분의 1에 30 빼기 20을 한 6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 중요한 건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내가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이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이 확률 함수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의 이 확률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겁니다. 확률의 밀도를 나타내주는 함수다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정리를 해주면,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란 일단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1이 되게 만드는 그 확률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만드는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아랫부분의 확률 밀도 함수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반드시 1이 되어야 해요. 자, 그걸 우리가 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범위는 지금 0에서부터 60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만 항상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아랫부분의 전체 넓이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체 넓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네, 1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자, 보면 느끼겠지만 얘는 확률이에요. 확률이니까 0보다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쵸? 이 y값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그 fx 확률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여야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그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면적이 전부 그쵸 1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조심해야 할 거, 확률 밀도 함수의 이산확률 변수일 때랑 착각하지 마세요.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함수값이 확률이었지만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왜 확률 밀도 함수겠어요? 밀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확률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확률의 밀도를 나타내 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 자체는 확률이 되지 않고요. 뭐만 반드시 확률이 될 수 있냐면 아래 전체 면적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바로 전체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면적이 일부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이 아니라 면적, 아까 20분에서 30분 사이의 면적이 그에 해당하는 확률이 됐듯이 면적이 확률입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면적이 확률이에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닙니다. 이산확률 변수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왜 그런가? 이러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의 넓이가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 부분의 전체 넓이는 당연히 뭐였겠어요? 전체 넓이는 1이었겠죠. 문제에서 만약에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그쵸,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의 이 넓이만 구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전체 넓이는 1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 1분의 알파 베타 사이의 넓이 해줘봐요. 1분에 해당하는 넓이, 1분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해당하는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 뭐가 되겠어요? 적분하면 되겠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의 적분,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 초과 베타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넓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점선으로 바뀐다 한들, 알파를 포함하지 않아서 요게 점선으로 바뀐다 한들 이 부분의 넓이는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파를 포함하나 안 하나, 알파를 포함하는 실선일 때의 넓이나 점선일 때의 넓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알파 포함하고 베타를 포함 안 해도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알파 포함 안 하고 베타 포함 안 해도 넓이는 똑같습니다. 점선일 때의 그 넓이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알파일 때부터 베타까지 때의 그냥 fx를 적분한 넓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일 때의 차이점이 있죠.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알파를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알파일 때 확률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연속확률 변수일 때는 어차피 넓이로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넓이일 때는 알파를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조심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와 마찬가지로 연속확률 변수에서도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한번 다시 떠올려보세요.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시그마, 자,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니까 각각의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됐었죠. 도수 말고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됐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그쵸,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그래서 x제곱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 분산 두 가지 방법 꼭 알아두세요. 자, 이게 바로 이산확률 변수일 때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확률값이 개개인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넓이로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인테그랄 적분을 이용해서만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연속확률 변수일 때는 어떻게 평균과 분산을 구하냐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xi들은 그냥 적분 변수 x, 그리고 pi들 확률들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x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연속확률 변수일 때의 평균은 인테그랄 x에다가 확률을 곱해요. 확률 밀도함수죠. 확률 밀도함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테그랄 dx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대신 일일이 더해주는 시그마 대신 넓이를 구하는 인테그랄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보통 범위가 주어지겠죠. 범위가 뭐 x의 확률을 x들의 전체의 평균을 구하여라 였다면 얘도 x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x 전체의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뭐 무한대까지다 이러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전체의 범위가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다 그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해줘도 되고. 자, 그러면 분산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연속확률 변수에서 구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xi들을 전부 x로 바꿔요. 평균 그대로 두고요. pi 확률 밀도함수 fx로 바꿔요.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dx로 바꿔요. 역시나 전체 범위 써주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꿔요. xi를 x로 바꿔요. x제곱에 pi를 fx. 자, 그것을 시그마한 걸 인테그랄 dx로 전체 범위 적분해주면 이게 바로 x제곱의 평균.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결국 이산확률 변수에서 시그마로 일일이 다 더해서 계산했던 걸 이제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인테그랄로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i는 단지 x로 바뀌었을 뿐, 그리고 pi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 fx로 바뀌었을 뿐, 그리고 시그마 일일이 더했던 걸 인테그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기 적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와 마찬가지로 연속확률 변수도 한번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연습을 해봅시다. 자, 다시 정리하면 x의 범위가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라고 딱 결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기로 하는데요? a에서부터 b까지 x 확률 밀도함수 fx를 곱한 적분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편차제곱에 확률 밀도함수를 곱한 걸 적분한 것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x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x제곱의 확률 밀도함수를 곱한 걸 적분한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연속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를 선생님이 fx는 2x로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정해져 있다고 해봅시다. 자, 당연히 0에서부터 1까지 전체 범위에서의 fx의 그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어야 해요? 네, 1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1이 되어야 돼요. 혹시라도 1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확률 밀도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때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변수를 구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인테그랄 이용해야죠. 인테그랄 이용해서 전체 범위 0에서부터 1까지 무엇을 적분할 거냐면 x에다가 확률 밀도함수 fx를 곱한 거. 자, 지금 fx가 2x니까요. 0에서부터 1까지 2x를 곱해주면 그쵸? 2x 제곱이 돼서 2x 제곱을 적분하면 되는데 3분의 2 x 세제곱이니까요. 결국 구하면 평균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산도 이어서 구해봅시다. 분산은 0에서부터 1까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차제곱의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과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 자, 둘 중에 뭘 더 이용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쵸, 두 번째 방법 이용을 더 많이 한다 그랬죠.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용하면 x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확률 밀도함수를 곱해서 적분한 거. 그래서 아까 구한 평균제곱, 평균제곱은 3분의 2, 그러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제곱하면. 자, 얘를 뺄 거예요. x제곱에다가 fx 2x를 곱한 거니까 2x 세제곱.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2x 세제곱을 적분하고 9분의 4를 뺄 겁니다. 자, 그럼 적분하니까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x의 4제곱이 되겠죠. 0에서부터 1까지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빼기 9분의 4 해주면 18분의 1이 되겠네요. 18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하고 나면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바로 표준편차가 돼요.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죠. 18분의 1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바로 표준편차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때 인테그랄을 이용하게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와의 차이점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어떤 식으로 구했어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근데 연속확률 변수에서는 인테그랄,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의 이름은 뭐였죠? 그쵸? 확률 질량 함수였고요.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을 나타내는, 엄밀히 말하면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함수는 그쵸? 확률 밀도 함수. 그 용어 차이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보더라도 이산, 똑똑똑 떨어지는 이산 확률 변수를 보더라도 쭉 이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로 되어 있는 연속 확률 변수를 보더라도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통계 수업을 이어나갈 거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확률 변수의 차이점과 그 의미들을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